수강 신청을 하러 PC방에 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은 크롬에서 제일 빠르다고 해가지고 크롬에 지금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바구니를 다 계산을 해서 경정률 계산을 해서 장바구니를 다 배열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쟁률을 보고 조금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잘할 수 있겠죠? 제발. 지금 8시 43분이고 9시가 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 시계도 켜놓고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지금 제가 수강 신청을 이만큼 했는데 다 한 과목 빼고 다 대기를 받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 대기를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시간표를 짜기 전에 자신이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줍니다. 학교 홈페이지 위쪽에 보면 여러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뉴는 학사 안내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눌러줍니다. 학사 안내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 가장 먼저 수강 신청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사 일정 메뉴를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가 신입생 수강 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일정을 확인하셨으면 이제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예요. 이걸 위해서 다시 학사 안내 메뉴로 돌아가 줍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과과정 항목과 강의 시간표, 강의 계획안 항목이에요. 교과과정 메뉴 중 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항목에서는 자신이 들어야 할 필수 교양을, 전공별 교과과정 보기 항목에서는 자신이 들어야 할 전공 과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건데 여기서 신입생분들은 2022학년도 입학생이니까 제일 위에 박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박스를 클릭하면 PDF 파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이 파일을 열심히 정독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기초교양 과목에서는 각 단과대별로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 과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좀 내리다 보면 각 단과대별로 들어야 했던 기초교양 과목이 어떤 학기에 배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가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기초교양 외에도 졸업 전에 꼭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들이 많은데요. 우선 컴퓨팅과 수리적 사고 과목을 한 과목 이상 들어야 하고 SW 과목은 6학점 이상 들어야 해요. 이때 컴퓨팅 과목은 SW 과목에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초록색 박스의 링크를 누르면 컴퓨팅으로 인정되는 교과목들을 조회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들어야 할 교양 과목은 융복학 교양이에요. 융복학 교양은 문학과 언어, 예술과 표현,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과학과 기술, 총 5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4개의 영역을 골라 한 영역당 하나씩 총 4개의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일태공과대학은 융복학 교양을 1개 영역만 듣고 큐브 과목을 듣는 등 단과대별로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융복학 교양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박스의 링크를 누르면 교과목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과 달리 컴퓨팅과 융복학 교양은 졸업 전까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모두 들을 필요는 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티오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컴퓨팅과 융복학 교양 하나 정도는 1학년 때 들어두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필수교양 과목을 확인했으니 자신이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을 확인해 볼 차례예요. 다시 학사 안내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전공별 교과과정 보기 항목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입학년도별 교과과정을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나오는 이 화면에서 자신의 단과대와 학과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신의 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필수교양과 전공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는 알겠는데 너무나 많은 과목들이 있어서 어떤 게 좋은지 감이 안 오시는 신입생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활용하면 좋은 것이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의 강의편과 학교 홈페이지에 강의 시간표 계획안 항목이에요. 에브리타임 활용법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선 강의 계획안부터 살펴볼게요. 저희는 학부생이니까 학부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전체 강의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선택 항목들이 많은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목 구분은 교양, 전공, 비사대 교직 등 해당 교과목이 어떤 종류의 과목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항목이에요. 아래쪽에 보이는 학수번호는 이렇게 과목 앞에 달려있는 5자리 숫자를 의미해요. 학수번호는 비슷비슷한 과목 이름들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번호인데 학수번호가 같은 과목 내에서는 교수님이나 시간에 따라 분반이 나뉩니다. 1학년 공통 필수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는 끝에 보이는 비고란에서 자신의 단대에 개설된 교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해요. 만약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정해두었다면 교과목 명칸에 이름을 치고 강의 계획안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안에서는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 그리고 시험 날짜를 확인해 보아야 해요. 수업 방식과 평가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수업을 선택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강의 시간표 안내문 박스를 누르면 강의 시간표를 짤 때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입생 여러분들이 정독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는 필수 교양과 전공 과목 외에도 졸업 전까지 들어야 하는 영어 강의 최소 학점이 있어요.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단과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어 강의 종류는 아까 본 강의 계획안 화면에서 영어 강의를 누르면 조회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강 신청 일정과 장바구니 기간이에요. 장바구니는 수강 신청할 과목들을 나열해 놓는 제도인데 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화여대 수강 신청 시스템은 크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크롬을 켜서 이화여대 수강 신청을 검색해 줍니다. 자신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장바구니 항목을 클릭한 후 신청할 과목을 담아주면 됩니다. 장바구니 기간은 조금 전에 확인했었죠? 해당 기간을 놓쳤어도 수강 신청 30분 전에 다시 열리긴 하지만 급하게 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에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수강 신청 30분 전에 열리는 장바구니 시간에는 순서를 배열해 주어야 해요. 모든 과목을 동시에 노릴 수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신청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쟁률은 장바구니 나누기 배정인원 빼기 현 수강 인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 화면은 제가 수강 신청이 끝나고 캡처한 화면이라 꽉 차 있지만 수강 신청 전에는 자리가 많을 거예요. 배열 순서는 경쟁률이 높은 것 중 필수 교양이나 전공 필수 과목을 가장 우선으로, 다음으로 컴퓨팅, 융복학 교양, 영어 강의, 일반 교양 순으로 정해주면 돼요. 융복학 교양이나 컴퓨팅이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 두 개는 졸업 전에 언제든 들을 수 있지만 필교나 전필은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두 과목을 우선으로 두는 걸 추천드려요. 수강 신청을 할 때는 장바구니 밑에 수강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야 해요. 다음과 같이 파란색 엔터 버튼을 누르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때 한쪽 손으로는 마우스로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고 반대쪽 손으로는 키보드에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크롬 설정에 들어가서 팝업 및 리디렉션이 허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해요. 이외에 중요한 점들은 사이트의 첫 화면에 수강 신청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대기 순번제나 취소 지연제가 대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텐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기 순번제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한 순서대로 대기 번호를 받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겪게 될 제도인데 앞에 벗들이 해당 수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은 취소 지연제로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취소 지연제는 수강 신청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면서 녀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클릭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말 그대로 강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두 제도는 수강 신청에 실패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올클을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어떤 시간표가 좋은 시간표인지 안 좋은 예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월요일 시간표가 안 좋은 이유는 점심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녹화 강의 수업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면 수업이거나 실시간 줌 수업이라면 점심을 굶어야 하니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으로 화요일 시간표의 문제점은 우주 공강이에요. 시간표를 보면 두 수업이 모두 대면 수업인데 이러한 경우 집에 갔다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카페에 있기도 애매한 시간 활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죠. 물론 집이 가깝거나 비대면 수업일 경우 큰 상관은 없답니다. 수요일 시간표의 문제점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 몇 개는 비대면, 몇 개는 녹화 강의라면 큰 상관은 없지만 대면 수업일 경우 이동 시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어도 시험 날짜가 하루에 다 몰려 있다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3연강 이상은 힘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해주세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대부분의 학교와 달리 1교시 수업이 8시에 시작해요. 집이 학교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아침 8시 이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교실에 앉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각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비대면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비대면도 1교시는 피하는 편이랍니다. 목요일 시간표에서는 캠 B, 즉 ECC에서 대면 수업을 한 후 바로 다음 수업에서 공학관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두 건물은 쉬는 시간인 15분 만에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셔틀을 탈 수 있지만 셔틀도 배차 간격이 있으니 셔틀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이 역시 비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대면 수업을 들을 생각이라면 건물 간 거리를 고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대면 시간표를 짤 때 고려해야 할 6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점심시간 확보하기, 우주공강 피하기, 4연강 이상 피하기, 시험 날짜 고려하기, 1교시 수업 피하기, 건물 간 거리 고려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18학점, 즉 6과목을 듣고 싶다 하시면 전공 1개에서 2개, 융복합교양 1개에서 2개, 필수교양 2개, 할 수 있다면 컴퓨팅 하나 정도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에브리타임 사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앱의 시간표 탭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상단에 마법사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러 옵션들을 분류해 각 그룹에 배치한 후 결과 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줍니다. 스스로 시간표를 짜는 것이 어렵다면 이렇게 앱의 도움을 받는 법도 있어요. 참, 강의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강의평도 이 에브리타임 앱에서 볼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시간표를 짜면서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벗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막 2학년이기도 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입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보시고 찾아보실수록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의 한계상 뛰어넘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수강 신청 올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화용 것을 너무나 축하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